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0일 토요일 아침 8시 47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영상 요거 올라가야 되는 거 없고요. 지금 녹화하니까. 근데 1월 1일 월요일 날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다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 영상도 없고 화요일 아침 영상도 없습니다. 이제 이 영상 끝으로 해서 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들 잘들 보내다 오시고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특별한 일 없었죠. 미국 증시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유럽 증시도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네, 뭐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기존 추세는 뭐 변함없이 그냥 잘 이어갔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뭐 있는 점이라면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증시는 2거래일 연속으로 기존 추세에 반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기존 추세가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건데 이거에 반대되는 흐름이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주식이 2거래일째 떨어지고 금리가 2거래일째 오르고 달러가 2거래일째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갖고 2거래일 움직였다라고 해서 기존 추세의 전환이다. 이제 주식은 떨어지고 금리는 앞으로 오르고 달러는 올라가는 추세다. 추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기존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추세가 너무 뭐 많이 달려서 피곤하고 그래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생각보다 이 되돌림이 조금 제 생각보다는 좀 강하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는 원래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조정이 나올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 기존 추세의 강력함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걸 이제 유출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시면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강했죠. 금리의 하락세도 엄청나게 강했는데 이렇게 강했던 움직임들에 비하면은 지금 2거래일 동안의 이런 되돌림의 움직임들은 조금 좀 생각보다 저의 생각보다 되돌림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난 2거래일간의 되돌림을 기초로 해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2거래일 동안 이렇게 약간씩 되돌림들이 나타나면서 일부 보조 지표들, 기술적 지표들 중에 보조 지표들이 있죠. 뭐 RSI나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일부 지표들에서 이 방향 전환의 신호가 등장하는 것도 뭐 일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그냥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어제가 별로 그렇게 집중할 날이 아닌 것 같아서 어제도 그냥 빨리 잤어요. 빨리 자니까 이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지금 아침 영상을 잘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새해 첫날부터 새해 첫 거래일부터 좀 시장이 좀 바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지난 2거래일 동안의 되돌림을 기반으로 해서 역발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금리는 이제 눌림시 매수 혹은 뭐 증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투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투기적인 거에 힘을 더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윈도우 드레싱, 월말 종가 관리, 연말 종가 관리가 이제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의 어떤 또 주요 또 힘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2023년이 끝났다 보니까 이제 그 종가 관리는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싹 사라지게 되거든요. 종가 관리의 힘이 뭐 이렇게 쭉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종가 관리가 딱 끝나면은 어느 한순간 이거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한 번에 사라져 버린 힘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는 조금 좀 어떤 급격한 변화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일단 뭐 지켜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둥구스름한 천장 형태로 보일지 아니면 갑자기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막 시장의 추세가 막 어떻게 될지는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계속해서 뭐 그 집중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하여튼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잘 살피면서 조금 좀 이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좀 움직여야 된다. 이 뭐 내가 어떤 나만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뭐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생각해서 내 시나리오가 나올 때까지 막 기다린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좀 이제 그죠? 봐가면서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봐가면서 좀 시장의 움직임에 좀 봐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계획 세워놓고 움직이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봐가면서 뭐 둥구스름한 천정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뾰족한 천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새해 첫날부터 제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극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라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지만 뭐 새해 첫날 맞이 뭐 대폭등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뭐 이런 일도 나타날 수 있고 하니까 봐가면서 그죠?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은 하루 앞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가면서 대응하는 좀 어떤 유연함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죠?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지난 2거래일 연속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전반적인 막 대폭락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이것도 약간 좀 순환매가 도는 뭐 그런 모습으로 어쨌든 비교적 좀 강세장의 분위기는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약간 질서 있게 빠졌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다 같이 빠지는 대폭락, 뭐 다 같이 오르는 대폭등 그런 게 아니고 이 한동안 많이 움직였던 러셀 지수가 보시면 조금 좀 많이 빠지고 러셀 지수가 1% 넘게 빠지고 그 와중에 또 대형주들이 살짝 버텨져 가지고 이 양대 지수들 나스닥 S&P는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네요. 그죠? 하여튼 좀 지금은 질서 있게 빠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가벼운 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조정이 지금 워낙 이제 쏠림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이제 미래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그죠? 또 새해 첫날부터 진짜 열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는 조금 뭐 적당히 분위기 봐서 빨리 자고 그랬지만 다시 또 새해 첫날부터 조금 좀 오랜 야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여튼 뭐 조금 질서 있게 빠졌다, 조정이다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거 나스닥인데요. 이거 그죠? 누가 봐도 그냥 조정이라고요. 누가 봐도 상승 중 그냥 눌림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막 붕괴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쯤에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어디가 중요한 지지선일까요? 어디가 붕괴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아, 여긴 붕괴시키면 안 돼. 상승을 계속 지속할 거면 여긴 붕괴시키면 안 돼라는 라인이 어딜까요? 제 생각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정도 라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정도 라인. 16,750 뭐 이 정도 라인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떤 라인이냐면은 이 선물 지수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첫 월물이 이제 붕 떠서 시작한 이날 12월 14일 날 이날의 종가 혹은 뭐 12월 15일 날 양봉의 시가 이런 자리가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 위에서 움직여 봐야 뭐 기간 조정, 그죠? 더 올라간다. 근데 이걸 붕괴시키면 이거는 조정이라고만 보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 자리가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새해 첫날부터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사실 그죠? 뚜렷한 어떤 근거는 없이 움직이는 셈이긴 해요. 이 자리가 지켜지면 어쨌든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상방 힘, 어떤 그런 그 상승의 힘은 계속 강한 거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데 나스닥이 보시다시피 조정이 지난 2거래일 동안 나오면서 여기 어딘가에 좀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은 분명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이제 역발상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매매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객관적인 관점은 이거는 조정입니다.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조정에 불과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 혹은 기존의 시장의 어떤 이런 강력했던 추세 이런 강력했던 힘에 비하면은 조정이 조금 좀 세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정이 나와봐야 이런 기간 조정 이렇게 잘 버티는 이런 기간 조정을 생각하기 좋긴 한데 근데 어쨌든 어제 미국 증시 빠지는 걸 보면은 조금 저의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S&P도 공통적으로 물론 이게 보시다시피 지난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꼬리들이 좀 길게 달리는 모습도 나타나긴 하는데요. 분명히 지금 잘 봐야 될 거는 상승의 힘도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상승세도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고 또 그리고 또 어쨌든 분명히 몇 거래일 동안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여전한 건 맞아요. 아직도 이 상승세가 아직도 유효한데 문제는 이제 상승의 속도가 매우 둔화됐다. 가긴 가고 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긴 있지만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 왜 느려졌겠어요? 힘이 딸리니까 느려졌을 거고 혹은 매도세가 어느 정도 위쪽에 저항이 좀 강하니까 좀 느려졌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다양한 의미에서 느려졌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체력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저런 걸 통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 이제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음봉이 등장하니까 여기는 매도세도 있구나. 여기는 매수세가 약해서 상승세 둔화된 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매도세도 어느 정도 등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음봉들이 등장하고 하락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역발상의 근거, 어떤 구체적인 근거들, 어떤 역배팅의 근거들도 이렇게 등장을 했으니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저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S&P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똑같은 날입니다. 14일, 15일, 뭐 이날의 봉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20일 날 급락했던 자리가 이 자리를 한번 어떤 중요한 자리들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얘는 S&P는 기준이 한 4,750 정도로 이렇게 좀 중요한 자리의 기준이 좀 낮아졌습니다. 4,750 정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4,750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은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그냥 조정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이렇게 박스권이라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하여튼 4,750이라는 자리가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750이라는 자리는 계속해서 순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깨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가 깨지면 야, 이거 매도세가 만만치 않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P와 나스닥 중요한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 봤고요. 러셀 지수는 뭐 조금 빠지고 있지만, 러셀 지수는 그 뭐 어젯밤 뭐 1.5% 하락해서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워낙 하루에 막 3%씩 올라갔던 지수죠. 그러니까 1.5% 빠져도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하고 딱히 그렇게 모양이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들 붕괴시키려면 한참 남았고, 다만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차트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그냥 이제 S&P하고 나스닥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얘도 그냥 어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등장했구나, 그 정도인 거지. 얘는 뭐 1.5% 빠졌으니까 S&P 나스닥과 다르게 얘는 이제 앞으로 대폭락이고,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이거 그냥 어쨌든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벼운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쭉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16,740인가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사실 좁은 박스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터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이제 엄청나게 강력했던 뭐 윈도우 드레싱, 월말 효과, 또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10월 말부터 누적된 이 상승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사실 뭐 대폭락, 지금 뭐 거의 뭐 2주 가까이 미국 증시가 쭉 올랐죠.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리는 뭐 2% 3%대 급락 폭락도 사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증시가 계속해서 어쨌든 올라가는 상승 추세는 그대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역배팅을 한다, 나는 여기서 증시를 하방을 베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추격을 할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중에 막 증시가 막 빠지고 있는 걸 보는데, 그거를 막 야, 이제부터 대폭락이 나오나 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막 그걸 추격을 해갖고, 그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추격이 아니고 조금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떤 조금씩 뭐 하방을 뭐 하더라도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조금씩 뭐 모아가거나 이제 그 정도 단계인 거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당장 이제 뭐 야,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으니까 네가 이야기한 대폭락이 온다 이러면서 당장 막 이거 추격을 하기에는 분명히 그건 이제 부적절한 대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하방은 반등시 매도 전략, 정석적인 전략은 뭐다? 눌림이 나오니까 어디서 주식을 살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정석적인 전략이긴 합니다. 일단 그거를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아무리 청개구리 짓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가 이제 정석인지는 알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정석을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정석을 따르지 않고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런 표현들 많이 드렸는데, 대응이 오르면 오를수록 대응은 쉬워진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죠. 그죠? 사실 뭐 표현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좀 표현을 좀 드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오르면 올라갈수록 사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확률보다 이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면서, 저렇게 무식하게 올라버리면 차라리
차라리 뭐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우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방 시나리오로 하나만 갖고 갈 수 있는, 차라리 하방 베팅하는 어떤 마음은 쉬워지는 그런 때라고요. 그죠? 지금까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어떤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냥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고, 그 쏠림이 심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역발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뭐 주식이 뭐 적당히 찔끔 올랐다가 빠지려고 하는 거면은,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습니다. 야, 조정 나오고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무슨 악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적당히 오르다가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미 파국적으로 오른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파국적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생각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시나리오 있는 걸 싹싹 지워버릴 수 있는, 차라리 머릿속이 좀 생각하기 쉬워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투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기적인 이유만으로도 꺾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또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선 조정이 나올 가능성, 조정이 나오고 또 올라가는 가능성보다는 한 번에 추세 전환되면서 꺾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진, 그래서 이제 대응이 쉬워진다라고 이제 제 딴엔 표현을 한 건데, 하여튼 그죠? 그 실질적인 표현이 좀 막상 그 어떤 실전 투자를 해보니까 하여튼 뭐 굉장히 좀 대응이 어려워서 약간 좀 어폐가 생기는 그런 표현이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쏠림이 좀 심한 상황이라서 대응 자체는 분명히 더 쉬운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그죠, 물론 뭐 그런 점들은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뭐 다른 복잡하게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게 차라리 없어지는 깔끔한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쭉 일단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이제 뭐 급등락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추격보다는 이제 반등식 매도 전략을 좀 노려보자. 지금은 어떤 기존 추세가 꺾인다라고 해서 역발상을 하는 거, 그거를 추격을 한다. 지금 증시가 하락한다고 추격을 한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추격을 한다.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어쨌든 뭐 반등식 매도 전략 혹은 뭐 눌림식 매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요. 어젯밤에 이제 뭐 저렇게 증시들이 움직이면서 보시다시피 뭐 변동성 지수라든가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죠. 이거 왜 안 없어지냐 이거. 없어졌. 여기 보시면 하방 경직성들 분명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들,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새해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새해에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팍 튀어오를 수 있단 말이죠. 얘가 팍 튀어오르면 지수 2~3%대 급락 폭락하는 거거든요. 조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계속해서 저항 누적시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전히 어쨌든 강한, 여전히 하방 경직성도 좀 있긴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했고요. 하여튼 뭐 주식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뭐 강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뭐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게 등장한 건 없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 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뭐 나스닥이니 S&P니 의미 있는 뭐 그런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고, 현물지수상으로 봐도 아직까지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간 잘 보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지표 일부 어떤 역전의 신호가 나온 그런 보조지표들이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닥 일부 보조지표들은 아마 어떤 뭐 하방 진입의 신호가 나온 것들도 아마 일부 있긴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지표들은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그런 지표들을 안 보여드리는 거는,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에 불과하니까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가 중요한 지지선이냐,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냐, 이런 거를 알고 이제 그거 원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뭐 특정 보조지표를 언급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걸 또 매매 기준으로 잡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보조지표를 뭐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일부 보조지표들에서도 좀 그런 게 나타나긴 해요. 보조지표들에서도 지난번에 엄청난 오버슈팅에 대한 그런 피로감, 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고점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일부 보조지표들은 오히려 좀 더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것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뭐 지난 2거래일 동안 눈에 보이는 모양, 겉으로 보기만 해도 일단 벌써 저항이 누적되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보조지표들도 매도 신호가 나오는 등, 그러니까 뭐 증시에서, 주식에서
그런 신호가 나오는 등 어떤 뭔가 좀 신호가 조금씩 뭐 나올랑 말랑 하거나 나오거나 뭐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그 지난 2거래일 동안 약간의 그 되돌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방으로 추격은 아니다. 예. 느긋하게 조금 좀 기다려가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는 있는 겁니다. 근데 큰 근거는 없죠. 큰 근거는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켜야 큰 근거가 나타나는 건데, 하여튼 했던 이야기 계속 또 하네요. 패스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금리하고 달러 볼게요. 금리 올라왔죠. 금리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요한 라인을 아직 돌파 안착하지는 못한, 그러나 이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은 확인한 그런 모습입니다.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같은 것도 지지력은 확인했는데 이제 분명히 어떤 저항도 확인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좀 전에 보여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은 겁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인 의미 있는 신호의 등장인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신호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금리들이 보시다시피 27일 날 급락했던 거를 많이 되돌리고 있죠. 많이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27일 날 급락은 바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언더슈팅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좀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세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언더슈팅이 나오고 이게 이제 슈팅으로 밝혀지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얘네들도, 금리들도 사실 보조 지표들을 보면은 이 매수의 신호가 등장하는 일부 지표들이 그런 일부 지표들도 있긴 있어요. 지금이 하여튼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연말도 끝나고 이 시장을 지켜주던 월말 효과, 연말 효과도 끝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표들까지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실제로 모습도 양봉하는 등 어떤 전환의 가능성이 보이긴 하나 결정적인 신호가 나온 건 아니다. 결정적인 신호는 여기다라는 겁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달러 인덱스도 뭐 보시다시피 지난 27일 날 급락했던 거를 2거래일 연속으로 되돌리면서 야, 이거 언더슈팅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있죠. 물론 아직 이 음봉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언더슈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달러 인덱스는 이 27일 날 음봉을 극복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신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정도는 돌파 안착을 해야 이제 진짜죠. 하여튼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돌파 안착이다. 여기 이날 14일날 종가 여기를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어젯밤에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년물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뭐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렇게 일단 상승 마감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신호 뭐 그런 건 없고, 하여튼 박스권이거나 그리고 위쪽에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다 있는 상황이고, 뭐 특별히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다 봤죠. 어젯밤에 investing.com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수급 데이터가 있는데 잠깐 체크만 좀 할게요. 이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탐욕이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증시는 탐욕이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밌는 게 나스닥에서는 어떤 제법 선물 매수가 제법 이번 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오르면서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확실히 어떤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정직한 그런 수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재밌는 건 S&P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난 모습이 보이고 있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 아시죠? 지금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수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제 대량 매도를 진입을 했죠. 누군가 대량 선물 매도를 진입을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선물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뭔가 좀 뭔가 하방으로서 자신 있는 세력들이 S&P에다가 좀 선제적으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했다는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는 좀 탐욕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S&P에서는 어떤 자신 있는 하방 세력들의 어떤 그런 좀 통큰 베팅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하여튼 좀 잘 보자고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 일단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그 효과가 연초가 되면은 싹 사라지는데 그에 대한 지금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예, 종종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예전에도 이미 뭐 보여드렸긴 했겠지만 제가 뭐 겪었던 가장 기억나는 사례는 뭐 이런 코스피 박스권에서 있었던 이런 사례들입니다. 언제였더라? 하여튼 새해 첫날부터 10포인트 빠진 날이 있어요. 2014년이네요. 새해 첫날부터 선물이 7.2포인트 빠졌었네요. 이런 일들 종종 있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지 아니면은 워낙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냥 비리비리비리비리 할지. 근데 일단 하여튼 한국 증시는 지금 변동성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 와서 차분해지고 갑자기 1월 1일 날 차분해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 증시는 일단 1월 1일 날 이건 참 1월 1일이 아니죠. 1월 2일 날 새해 첫날부터 이거는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시면은 지금 이 변동성이 좀 줄었단 말이죠. 최근 움직임 보시면요. 그죠? 그래서 뭐 괜찮을지 몰라도 한국 증시는 지금 미국 증시와 다르게 변동성을 지 혼자 지금 확대시키면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새해 첫날부터 급락할 가능성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죠. 급등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지금 와서 더 오를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지금 강력하게 나왔던 게 한국 증시라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다 봤죠, 그죠? 어젯밤에 달러가 올라가면서 원자재들이 일제히 다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뭐 구리, 골드, 뭐 천연가스, 국제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9개를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9개가 다 파란색이죠? 지금까지는 지난 몇 주간은 여기 9개가 전부 다 빨간불이었다고요. 주식 오르고, S&P 오르고, 나스닥 오르고, 러셀 지수 오르고, 그리고 금리 선물 올라가면서 금리는 떨어지고, 또 그리고 유로화 올라가면서 달러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로화도 상승, 국제유가도 유로화 올라가고 유로화 강하고 달러 약하니까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구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제 지난 2거래일간 보시다시피 모든 게 다 파란불로 물들기 시작했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이유는 다 이런 것들이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움직임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 보고 있으면 정말 뭐 재미가 있습니다. 뭔가 좀 공부하는 기분도 좀 나고 하여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잡다한 이야기 좀 여기서 끊고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고 이제 그저 내년이죠. 예. 연휴 푹 쉬고 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하여튼 근데 계속해서 좀 열심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새해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조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커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